요즘 유행하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의 준말입니다. 수많은 기사들이 이 소확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희망을 잃은 청년들이 미래의 큰 행복을 위해 투자하는 대신 지금 얻을 수 있는 작은 행복들을 추구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대단한 사회현상인 것처럼 기사를 쓰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소개하는 예들이 백종원 대표가 방송에 나와 추천한 맛집에 가서 밥을 먹기 위해 하루 종일 줄을 서서 기다린다거나 쉑쉑버거나 블루보틀 같이 해외 요식업 브랜드의 첫 매장 오픈일을 밤새 진을 치고서 기다리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할부로 고가의 트렌드 한정판 패션 제품을 사고 또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까먹으면서 외제차를 리스에서 타는 카푸어들의 이야기도 있더군요. 그러니까 취업, 결혼, 주택같이 인생의 큰 목표들을 포기하고 그 대신 지금 당장 본인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일들이나 재화들을 투자하는 걸 청년들이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다 라고 말한다고 소개를 합니다. 이런 기사들을 읽을 때마다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이런 현상들은 그다지 새로운 게 아니죠. 한국 특유의 유행성입니다. 남들 하는 거 나도 다 해야 한다는 한국인들 상당수가 매몰되어 있는 집단주의적 의식이죠. 그런데 이걸 두고 소확행이라며 새삼스럽게 재포장하니까 보고 있기가 영 불편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평소에는 거들떠도 안 보던 동네 식당이 방송 한번 탔다는 이유만으로 수십 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리는 거, 혹은 그저 트렌드라는 이유만으로 무리를 해서 값비싼 명품 브랜드를 사고 감당하기 어려운 외제차를 끌며 카푸어가 되는 거, 딱히 햄버거에 관심도 없고 커피도 잘 모르면서 쉑쉑이니 블루보틀이니 유명 해외 브랜드가 들어오면 인기를 끈다는 이유만으로 밤새 줄을 서서 매장 오픈을 기다리는 거. 이런 게 정말 행복인가요? 그렇지 않죠. 이건 행복이 아닙니다. 자존감 없는 인정욕구이자 허영입니다. 개인의 행복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집단과 무리 가는 행동을 생각 없이 따라가는 걸 뿐입니다. 결국 남들 시선 의식하고 유행에 편승하고 싶고 남들 하는 거 나도 다 해야 한다는 그런 심리인 거죠. 개인의 가치나 행복을 실현하는 게 아니라 집단 속에서 집단이 추구하는 걸 수행하며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개인으로서의 자각과 자존감이 아주 낮은 상태에서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남들의 시선 속에서 자신을 찾으려 하는 그런 행위인 겁니다. 물론 앞서 언급한 예들 중 정말 순수히 자신을 위해 그러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다수는 이런 개인 차원의 행복이 아니라 그냥 유행하니까 하는 겁니다. 유행하고 이슈가 되니까 거기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으로요. SNS에 인증샷을 올리고 또 남에게 자랑을 하기 위해서요. 외제차를 예를 들어볼까요? 본인이 그 차의 승차감, 디자인, 품질 등에 만족해서 탄다기보다는 그 차의 브랜드, 즉 남 시선을 의식해서 탄다는 겁니다. 차에 대해서는 잘 몰라도 벤츠, 아우디, BMW를 몰면서 독일 3사 차 오너가 된다는 그 사회적 기준 안에 들어갔다는 데 만족감을 느끼는 거예요. 전 이렇게 지나칠 정도로 유행에 민감한 한국 사회가 문제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개개인이 제각각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회가 아니라 사회, 집단, 무리가 정한 기준을 쫓아가는 사회, 즉 자신의 행복이 아니라 무언가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았다는 안도감을 갈구하는 게 한국인들인 거죠. 이런 사회 분위기를 거부하고 스스로가 스스로의 삶의 주체가 될 때 바로 행복이라는 게 찾아오는 건데 한국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언론이 나서서 소확행이라고 소개하는 것들만 봐도 개인은 없고 전부 집단적 유행일 뿐입니다. 한국 사회는 유행에 너무 민감합니다. 몇 년 전 허니버터칩이라는 과자 기억하시나요? 전국적 품귀 현상을 빚었죠. 슈퍼에서 파는 게 없어서 온라인에서는 경매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떤가요? 사람들 허니버터칩 거들떠도 안 보고 있죠. 그렇게 맛있는 과자였다면 스테디셀러가 되어야 하는데 한때 반짝하더니 지금은 관심들도 없습니다. 작년 연말 큰 흥행몰이를 냈던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는 어떤가요? 무슨 콘서트장에 가듯 영화관에 가서 노래를 다 같이 따라 부르는 게 큰 유행이었죠. 정작 퀸의 본고장 영국보다 한국에서 더 큰 관람객 수를 모았다고 합니다. 이런 영화 대유행 현상, 특히 천만 영화 현상 같이 특정 영화를 전 국민 대다수가 보기 위해 영화관을 찾는 건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현상입니다. 너도 나도 수십 수백만 원짜리 명품 패딩을 입는 나라, 외제차 비율이 17%나 되는데 그중 벤츠가 단연 선두를 달리고 있는 나라, 경제는 곤두박질을 치고 있는데 해마다 해외여행객 최고 숫자를 갱신하는 신기한 나라. 정작 여행을 가면 여행과 풍경 그 자체를 즐긴다기보다는 전부 다 스마트폰 카메라만 붙잡고 SNS에 올릴 인생샷 찍으려고들만 하고 있죠. 한국은 이런 식으로 남의 시선과 유행에 너무 민감합니다. 남들 하는 거 나도 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온 사회를 지배하고 있고 또 사람들은 여기에서 압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유행과 쏠림 현상은 그만큼 개인으로서 살아가고 생각하고 가치 판단하는 사람들이 적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저 이 남들이라는 불분명한 집단주의를 따라가고들 있다는 거죠. 그렇게 남들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걸 행복이라고 착각하는 경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단순히 소비 생활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전반을 관통합니다. 심지어 정치에도 이런 현상이 있죠. 정확히 뭐가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도 나도 촛불을 드니까 나도 촛불을 들고 나가는 거. 모두가 욕하니까 나도 욕하는 그런 유행적 정치. 한국 정치 지형에서 선동질이 유난히 잘 먹히는 이유입니다. 개인이 아니라 집단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는 삶은 곧 노예의 삶입니다. 취업, 결혼, 주택과 같이 큰 행복을 포기하고 작은 행복들을 쫓는 게 소확행이라며 떠들어대고들 있지만 사실 지금 한국 청년들이 느끼는 불행, 아니 한국 사회 전체가 앓고 있는 이 불행의 근원이 바로 자기 행복이 아니라 사회가 정한 행복의 기준을 강요받는 것에 있습니다. 연봉 얼마쯤 받는 대기업에 취직해야 하고 나이 30이 되면 어느 정도 스펙의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해야 하고 미세먼지에 괴로워하면서도 어떻게든 서울 어느 동네에 몇 평쯤 되는 집에서 살려고 하고 개개인이 추구하는 삶의 행복이나 가치와는 아무 관계없이 그저 집단에 의해 만들어진 행복의 기준들을 쫓고 있고 또 여기에 쫓기고 있는 거죠. 지금 소확행이라며 소개되는 대다수의 것들은 그저 작은 스케일에서의 또 다른 기준들에 불과합니다. 취업, 결혼, 주택 등 이런 성공과 행복의 기준이 되는 허들은 이미 너무 높아졌죠. 그래서 조금만 무리하면 쫓아갈 수 있는 낮은 허들의 기준들을 쫓는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렇게 얻은 행복들은 대개 진정한 행복이 아닐 뿐더러 절대 온전한 만족감을 줄 수 없습니다. 개인, 나 자신이 느끼는 행복이 아니라 차라리 집단에 대한 소속감, 집단의 기준을 맞췄다는 안도감에 가까운 거니까요. 그리고 이런 기준들은 끝이 없습니다. 집단은 계속해서 새로운 가치들과 기준들을 만들어낼 거고 자기 스스로 행복을 찾지 못하는 불행한 한국인들은 이걸 계속 쫓아만 가야 하니까요. 마치 쳇바퀴를 도는 다람쥐처럼 점점 빨라지는 쳇바퀴 속에서 이탈하지 않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이 기준들을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집단은 그 허영을 배불리기 위해 늘 새롭고 더 높은 기준들을 요구할 거고 사람들은 결국 여기서 이탈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그 소확행이랍시고 하는 일들이 정말 행복을 줬는지, 사실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얻는 좋아요처럼 신기루 같은 게 아니었는지, 아무 의미 없이 사라지는 일시적 만족감에 지나지 않았는지, 정말 행복해지고 싶다면 남들 시선에 아랑곳 않고 스스로 홀로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개인으로 각성한 사람들이 많아져야만 한국 사회는 이 자해적인 집단 우울증을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이 불행의 쳇바퀴에서 빠져나와 자기 자신이 진정으로 추구하는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소소할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거창할 필요도 없고요. 남들 시선이 닿지 않는 마음 깊숙한 곳에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행복을 쫓는 거, 그게 바로 여러분의 확실한 행복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의 확실한 행복을 응원하겠습니다. 스승에 빠진 삐,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르네 마그리트라는 예술가의 이미지의 배반이라는 작품입니다. 마그리트는 캔버스 위에 파이프 그림을 그려놓고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그림은 파이프처럼 보이는 파이프의 특성을 담고 있지만 사실 진짜 파이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미지라는 게 그 대상의 본질과 완벽히 일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파이프처럼 보이는 이미지는 실제 사물을 본따서 적절한 물감으로 흉내를 내서 그린 그림에 불과합니다. 소셜미디어 시대, SNS에 넘쳐나는 수많은 사연들과 이미지들, 모두가 행복을 이야기하고 또 행복을 흉내냅니다. 다수가 쫓는 행복이라는 이미지가 지금처럼 일상적으로 주입되던 시대가 또 있었나 싶을 정도로요. 그런 행복의 이미지들을 보며 생각합니다. 이것은 행복이 아니다.